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들 혹시 나혜석이라는 열의화가를 아십니까? 지난 월요일에 구글을 보니까 나혜석 생일 여기도 나와 있듯이 123주년이라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나혜석이 그림 그리는 장면을 실었더라고요. 이 나혜석이란 분이 우리나라 페미니즘의 아이콘이 된 분이기도 한데 구글에서 이렇게 나혜석이 나오니까 신기해서 소개해봤습니다. 제 유튜브에도 미술과 열전이란 코너에 나혜석이 있으니까 혹시 뭐 궁금하시거나 관심 있는 분 계시다면 한번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탈리아의 매너리즘하고 거기에 영향을 받긴 했으나 시대를 앞서가는 독자적인 스타일을 창조했던 엘 그레코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었는데요. 오늘은 엘 그레코의 초상화를 보고 북유럽의 화가인 한스 홀바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엘 그레코가 그린 초상화입니다. 지난 시간에 봤던 뭔가 격정적인 그림하고는 또 다른 느낌이죠. 지난 시간에 엘 그레코가 스페인의 톨레도에 정착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시기는 종교개혁에 대한 반대급부로 카톨릭에서 반종교개혁 운동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당시 스페인은 열렬한 카톨릭 국가였고 엘 그레코 또한 신앙심이 깊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반종교개혁 운동에 동참하는 종교적 열정을 담은 그런 그림을 그렸지만 초상화에는 그런 열정을 절실히 담을 필요가 없었죠. 원래 엘 그레코란 이름도 본명은 아니었고요. 스페인에서 얻은 이름입니다. 그만큼 이 스페인과 엘 그레코의 궁합이 잘 맞았던 것 같습니다. 곰브리치 같은 경우에는 이 엘 그레코의 초상화가 예전에 우리가 한번 살펴봤었던 초상화의 대가 이 티치아노의 초상화하고 맞먹는다고 하더라고요. 자, 여기 보시면 엘 그레코가 그린 다른 초상화들도 있는데, 글쎄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좀 어떠신가요? 제가 뭐 티치아노의 초상화를 워낙에 좋아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엘 그레코의 초상화가 이 티치아노의 초상화에 필적한다는 말이 뭐 이렇게 쉽게 납득이 가진 않네요. 자, 한스 홀바인이 등장했습니다. 미국 드라마인 튜더스에 보면은 전에도 한번 제가 잠깐 언급을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영국왕 헨리 8세가 어떤 신하를 가리키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대와 같은 신하 여러 명을 합쳐도 한스 홀바인 한 명의 재능에는 못 미친다. 뭐 이런 식으로요. 그 정도로 뛰어남을 인정받은 화가라 이거죠. 자, 보시면 일단 여기 가운데에 이쪽에 보시면은 성모 마리아와 아기 예수님이 딱 계시고 그리고 이쪽에도 3명, 이쪽에도 3명 이런 식으로 대칭을 이루고 있습니다. 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뭐 이쪽에 있는 사람이나 이쪽에 있는 사람 같은 경우는 이 주문자의 가족들인 것 같고 그리고 여기 2명 같은 경우에는 이 주문자의 집에서 일을 하고 있는 하인들 같은데 뭐 인물들의 면모를 살펴본다면은 신체에 과장이 없이 사실적으로 그렸죠. 즉 홀바이는 이탈리아 매너리즘의 영향을 그다지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가운데 성모하고 아기 예수님을 둘러싼 이런 스타일의 그림들을 몇 번 보지 않았습니까? 이 그림들 기억나시나요? 조반니 벨리니가 그렸던 자카리아 제더나가 되겠고 그리고 티치아노가 그렸던 페사로 제더나가 되겠는데 지금 이 두 개의 그림은 성모하고 아기 예수님 주변으로 성인들하고 그리고 주문자가 둘러싸고 있는데 이런 스타일의 그림을 어려운 말로 사크라 칸발사 치오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게 뭐 말이 어려워서 사실 기억하기가 너무 힘들 텐데 다시 홀바인으로 돌아와서 본다면은 이 그림도 저 비슷한 면모가 엿보이죠. 가운데 성모와 아기 예수님 그리고 주변으로 주문자들이 물론 여기는 성인들은 없지만 주문자의 이 일가족들이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이런 유형의 그림이죠. 그런데 앞서 본 그림과는 달리 이 그림은 보다 더 현실적이고 좀 친근함으로 다가옵니다. 여기선 성모가 옥자에서 내려와가지고 사람들과 같은 선상에 있고 인물들의 배치가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곰브리치는 이걸 보고 사크라 칸발사 치오네 중에서 가장 완벽하다고 상찬을 했었습니다. 뭐 하지만 이렇게 대단한 실력을 지닌 한스 홀바인이지만 이 양반에게 시련이 닥치게 됩니다. 전에도 잠깐 언급했지만 1517년에 마르틴 루터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촉발이 됐었죠. 하지만 뭐 엄밀히 말하자면 마르틴 루터가 혼자서 그걸 다 일으킨 건 아니고
그 이전부터 이미 르네상스라든지 혹은 뭐 인문주의 이런 걸 통해서 대중들이 이걸 받아들일 수 있는 기본적인 이 토양이 다져져 있던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 마르틴 루터가 불씨를 살짝 당겨준 것뿐이죠. 뭐 어쨌든 간에 이러한 게 이 종교개혁이 미술에도 큰 영향을 끼칩니다. 기존의 카톨릭은 성경의 내용을 시각적으로 전달하고 신앙심을 증진시킬 목적으로 그림이라든지 조각상을 적극 활용했지만 신교인 이 프로테스탄트는 오로지 성경에 근거해서 활자를 통한 깨달음만 인정했다 이거죠. 이 때문에 제 영상 13번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전에도 동서로마가 성상 숭배 문제로 성상을 파괴했던 일이 발생했던 것처럼 이 신교도들도 기존의 조각상이라든지 혹은 종교화를 파괴하는 일이 발생한 거라 이겁니다. 그리고 이 프로테스탄트가 우세한 독일이라든지 플랑드르 지방에서는 이제는 종교적인 재단화 등을 금지하니까 이쪽 지역 화가들의 수입원이 확 줄어가지고 먹고 사는 일이 힘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홀바인도 바로 이런 사람들 중에 한 명이 되었다 이거죠. 먹고 살기 힘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이 한스 홀바인이 추천을 받아가지고 영국으로 갈 일이 생깁니다. 홀바인은 원래 독일 태생이고 스위스에서 오랫동안 수련을 쌓았지만 이제 영국에서 활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안 가서 헨리 8세의 궁정화가 됩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 즉 왼쪽에 있는 이 여인의 그림은 홀바인이 그린 토머스 모어의 며느리가 되겠습니다. 여기 자 오른쪽에 토머스 모어, 홀바인이 그렸습니다. 이것도 토머스 모어의 초상화가 있는데 아시다시피 토머스 모어는 유토피아라는 제목의 풍자적인 책의 저자이고 후에 헨리 8세의 수장령에 반대하다가 사형을 당하게 되죠. 지금 보시는 그림은 한스 홀바인이 비교적 초반에 그린 초상화인데요. 게오르크 기제란 상인의 초상화입니다. 이 게오르크 기제가 자신이 결혼할 사람에게 자신을 소개하려고 이제 보낼 그림이라서 사실적이고 자신과 관련된 물건들이 이게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사람 주변을 여러 가지 잡다한 물건들이 이렇게 보이고 있죠. 일부러 이러한 물건들이 보이도록 그림을 주문한 거라 이겁니다. 자, 그런데 꼭 이 사람이 이렇게 주문해서 이렇게 물건들이 보이도록 그린 것뿐만이 아니라 홀바인이 초반에 그린 초상화에서는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의 특성을 나타내는 물건들이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이때는 혈기도 넘쳤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많으니까 사물을 사실적으로 그리면서 자신의 실력을 과시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라 이겁니다. 그런데 이런 방식의 그림이 영향을 끼쳐가지고 후에는 인물들이 소모품이 되고 그 주변에 있는 물건들이 보다 중요하게, 즉 사람보다 더 중요하게 표현이 되니까 정물화 장르로 발전하는데 일조를 하기도 합니다. 홀바인의 또 다른 초상화를 보시죠. 이건 게오르크 기자의 초상화보다 좀 더 후에 그려진 건데 아까와는 달리 어떻습니까? 배경이 아주 심플하죠. 이미 이때는 홀바인이 크게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자신의 실력을 일부러 과시할 필요가 없어지니까 배경도 심플해지는 거죠. 하지만 보다 더 인물에 집중하게 되지 않습니까? 단순히 인물만 그렸을 뿐인데 이 사람의 뭔가 우쭐함이라든지 혹은 위험 있는 모습이 아주 잘 드러나고 있죠. 그리고 이쪽에 있는 팔을 감싸고 있는 이 옷의 질감이라든지 혹은 여기 얼굴 그리고 이쪽에 있는 자 손에 있는 피부의 이 피부톤 질감 한번 잘 보세요. 와 정말 훌륭하죠. 이 그림 속에 등장하는 사람은 이름이 리처드 사우스웰이라는 사람이고 헨리 8세가 교황하고 사이가 틀어져가지고 카톨릭 수도원을 해체할 때 참가했던 사람입니다. 홀바인의 초상화를 몇 점만 더 훑어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한스 홀바인이 그린 대사들이라는 그림인데요. 즉 외교관들이 되겠습니다. 이 그림의 주문자는 여기 왼쪽에 있는 이 사람이 되겠고 이 사람은 영국 주재 프랑스 외교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사람은 외교관의 친구이자 카톨릭 주교입니다. 주교라고는 했지만 이 당시에는 고위 성직자들이 스파이라든지 외교관 노릇도 했으니까 결국은 죄다 대사들인 겁니다. 그림을 보면은 배경에 여러 가지 물건들이 많은데 이것도 죄다 이 두 사람의 관심 분야들 혹은 이 두 사람의 직업과 관련된 분야들을 늘어놓은 겁니다. 하지만 인물이나 사물들의 배치를 아무렇게나 한 것이 아니라 쫙 갈라가지고 이쪽 같은 경우에는
외교관이라는 세속 권력을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쪽 같은 경우에는 성직자라는 교회 권력을 지금 각각 상징하는 거고, 그리고 그림을 반으로 싹 갈라보면은 여기에는 천문학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는데, 당연히 여기는 이제 하늘 세계를 가리키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를 보면은 뭐 악기라든지 악보, 지구본 같은 것이 있는데, 자, 이거는 바로 지상을 나타내는 겁니다. 즉, 이 그림에는 각각 세속적인 것과 그리고 하늘에 속한, 천상에 속한 것들, 자, 이런 것들이 서로 나열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를 보시면은 뭔가가 대각선으로 길게 늘어져 있는 게 보이는데, 요거를 정면에서 보는 게 아니라 요쪽으로 가가지고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요것이 바로 이런 식으로 보이는 겁니다. 바로 해골 모양이 되는 거죠. 자, 이 해골 모양을 여기다 딱 집어넣은 거는 항상 죽음을 기억하라는 메멘토 모리가 되는 겁니다. 이 그림은 1533년작인데 뭐 아직은 뒤에 물건들이 쫙 깔려 있는 상태죠.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자, 헨리 8세의 초상화가 등장했습니다. 1540년에 이 헨리 8세가 네 번째 아내와의 결혼을 앞두고 그린 건데요. 앞서 제가 홀바인이 궁정화가가 됐다고 말씀드렸죠. 말하자면 왕을 그리는 어진 화사가 된 거고요. 헨리 8세의 여러 초상화 중에 이게 가장 대표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좀 전에 우리가 봤던 그 대사들 그림보다 시대가 좀 뒤로 가게 되고, 이때는 홀바인이 어느 정도 인정을 받게 되니까 한번 보세요. 뒤에 배경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물건들이 싹 사라졌죠. 물건들이 사라지니까 인물에 집중할 수 있게 되고, 덕분에 왕의 위엄이 아주 절절히 드러나고 있죠. 그냥 화면 속에 꽉 차게 그려져 가지고 이게 위엄을 넘어서 위압적인 그림이라는 인상이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 같은 경우야 헨리 8세와 아무런 상관도 없는 미래 사람이고 왕이나 우리나 다를 바 없다, 뭐 이런 생각으로 바라보니까 그러려니 하지만, 헨리 8세 당시의 사람들은 이 초상화를 볼 때 어쩌면 뭐 그림 속의 헨리 8세를 감히 쳐다보지 못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전 이 헨리 8세의 초상화를 볼 때마다 한 가지 떠오르는 사진이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사진 중에서 왼쪽에 있는 윈스턴 처칠의 사진이 되겠습니다. 이 두 장의 사진은 유섭 카쉬라는 사람이 이게 사진작가가 찍었는데, 처칠이 물고 있는 담배를 딱 뺏었을 때 처칠이 무례하다면서 이렇게 무섭게 쳐다보는 그 장면을 포착해서 찍은 거라고 합니다. 사진 한 장에 아주 그냥 윈스턴 처칠의 감정이 고스란히 살아있죠. 헨리 8세와 같은 이제 위압감이 엿보이는데요. 사실은 뭐 불쾌한 감정이라고 해야겠죠. 뭐 담배를 쑥 뺏었으니까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자, 그리고 오른쪽 같은 경우는 이것도 뭐 카쉬가 찍은 너무나도 유명한 오드리 헵번의 사진이 되겠습니다. 뭐 정말 100만 불짜리 사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전에 우리나라에서도 카쉬 사진전이 한번 열렸었습니다. 그때는 헵번이 공중으로 펄쩍 도약하는 뭐 그런 사진이 메인으로 있었죠.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